청취자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라디오 특진 김도헌입니다. 여러분 혹시 호흡이 가끔씩 가빠지시거나 호흡이 잘 안 되시는 분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라디오 특진과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네, 오늘은 건강 골키퍼 내과 전문의 김동규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알아볼 주제 바로 들어가 보죠. 폐 기능 검사입니다. 네. 폐 기능을 검사한다. 어떤 걸까요? 뭐 이렇게 호흡이 잘 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폐에서 이루어지는 가스 교환 과정이 곧 환기, 관류, 확산의 기능을 이제 평가를 하는 건데요. 호흡이 잘 되고 있는지를 이제 파악하는 검사죠. 그냥 유추해 본 건데 맞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모든 사람이 이걸 해야 할까요? 아, 그렇지는 않죠. 네. 예. 평소에 뭐 이제 호흡 잘하고 있으면은 굳이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분들이 보통 해야 되나요? 이게 이제 숨이 찬 분들이 이제 주로 하는 검사인데요. 호흡곤란을 동반한 천식이라든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진단하거나 폐암 수술 후에 이제 예후 평가를 할 때 이런 다양한 목적에서 시행하는 검사입니다. 아무래도 뭐 예방의 차원보다는 이미 아프신 분들이 하는 경우가 많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제 진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하게 되죠. 예. 네, 여기서 또 이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경우는 폐와 연관이 되다 보니까 네. 흡연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받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담배와 폐는 정말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일반적으로 흡연하시는 분들은 폐가 다 안 좋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예외도 있을까요? 이게 대부분은 조금 10년 이상 담배를 피웠다라고 하면은 폐가 많이 안 좋다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네. 특히나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던 이제 COPD라고 하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인데요. 요게 이제 주로 이제 흡연이나 위험 인자에 노출된 이제 40세 이상의 이제 성인에서 호흡곤란이나 기침 이제 동반돼 가지고 오는 건데 결국 가장 흔한 원인이 흡연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정말 이제 만성 폐쇄성 폐질환까지 불러올 수 있으니 네. 정말 많은 병을 가져오는 것 같아요. 금연은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실제로 이렇게 폐 기능 검사가 필요한 분들 상당수 존재하나요? 네,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던 그 COPD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네, 만성 폐쇄성 폐질환. 네, 이게 이제 대체적으로 한 10% 정도 이제 유병률을 보인다고 하거든요. 10명 중에 1명이에요. 굉장히 흔한 질환이죠. 네. 그래서 검사가 필요는 한데 환자들이 이걸 해야 되는 거에 대한 인지도가 굉장히 낮아가지고 검사율은 굉장히 떨어지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사실 그런데 이 병 자체가 저도 처음 들어보긴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지내고 난 다음에 걸리고 난 다음에 방문을 한다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그렇죠. 어느 정도 진행된 이후에 이제 호흡곤란이 오니까 오게 되죠. 근데 이제 10% 정도의 유병률을 보인다고 한다면은 상당수가 좀 걸렸다고 봐도 되는 건데. 네. 왜 이렇게 환자의 인지도가 떨어지는 걸까요? 듣기만 했을 때는 정말 위험한 것 같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증상의 이제 정도가 경도부터 이제 중증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네. 경증의 이제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 같은 경우에는 뭐 간단히 좀 기침을 하고 어쩌다 감기 걸려보면 숨이 좀 차다 이런 정도의 증상으로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진단이 늦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 가서 이제 진단을 받으면 이미 걸리고 난 후다. 이미 만성이기 때문에 이제 걸려 있는 거죠. 어느 정도. 이렇게 병이 걸려서 호흡곤란이 생길 정도면 그땐 치료해도 이미 좀 늦은 건가요? 근데 이제 뭐 금연도 그렇지만 네. 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른 시점이기 때문에 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호흡곤란이 이제 온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증상이 이제 심해진 거긴 하지만 그때라도 이제 흡입기 치료라든지 이런 적절한 치료를 받게 되면은 병이 급속히 악화되는 거를 좀 막을 수가 있습니다. 완치는 좀 어려운가요? 네, 만성이기 때문에 이건 완치보다는 이제 조절 개념으로 생각하시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흡연자분들이 만약에 이 병이 걸렸으면은 금연은 필수겠네요. 금연은 필수죠. 네. 1번은 금연. 알겠습니다. 네. 우리가 또 이제 흔히 병원에 가서 이제 폐활량 측정법을 받잖아요. 네네, 그 기계로 하죠. 근데 보니까 이제 뭐 나이, 성별, 키, 몸무게 같은 것들이 영향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폐와 일반적으로 뭐 남자다, 여자다, 그리고 나이에 따라서 뭐 필요한 호흡량의 기준이 좀 다를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게 맞습니다. 이제 체형이 크고 하신 분들이 폐 용적 자체도 크고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호흡량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이 개별적인 인자들을 넣어야지만 이 사람의 이제 표준치가 어느 정도다라는 게 나오고 검사했을 때 이제 이게 이제 지표가 되는 겁니다. 일반적인 기준이 있고 네. 그 기준에 맞춘 거를 해야 이제 검사가 이제 완료가 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제 노력성 폐활량이라고 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네. 최대한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에 내뱉을 수 있는 모든 만큼의 공기를 내쉬어서 폐활량을 측정하는 건데 이거 그냥 정말 라디오 특징 들으면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보통 몇 초 정도 하면은 이것은 좀 괜찮다, 내가 괜찮구나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게 이제 이 폐기능 검사에서 측정하는 이 결과치이기 때문에 요거를 몇 초 이상 한다 그래가지고 이게 정상이다라고 판단하지는 않고요. 네. 이게 처음에 이제 1초 동안 얼마나 많은 양이 빠르게 나갈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되는 거죠. 그렇죠. 네. 후 뱉어가지고 이제 6초까지 이제 이 검사를 최소 6초까지 해야 되는데 처음 1초 동안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70% 이하로 나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만성 폐성 폐질환을 이제 진단하는 이제 1차적인 그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들이마신 호흡의 70% 이상을 뱉어야 그렇죠. 그래야지 이제 기본적인 정상이 되는 건데. 정상적이다. 네. 그거를 근데 개인적으로 좀 가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게 폐기능 검사를 하기 전에는 요거 판단하기가 좀 힘듭니다. 이거는 딱 이렇게 뭔가 붙여서 수치상으로 이거 물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흡연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한 번쯤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특히나 10년 이상 담배를 태우신 분들은 꼭 검사를 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나는 괜찮겠거니 한다고 하더라도 내 몸은 이미 망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오늘은 이렇게 폐기능 검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말 이 흡연은 언제 이야기를 해도 안 좋은 얘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가급적 지금이라도 금연을 고민해 보시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답답할 때 담배 피우지 마시고 이번 주말에는 좀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이제 봄도 왔잖아요. 나들이 다녀오셔서 연기보다는 좀 맑은 공기 마시고 오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늘내과 의원 김동규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